네, 안녕하십니까. 부회창조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최영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 내용증명의 효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내용증명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내용 증명 제대로 보낸 거하고 안 네. 보낸 거하고 엄청난 법적 효과가 차이 나는 수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작성된 내용 증명 하나가 소장 10개 부럽지 않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떤 대단한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진 않고요.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최고를 했다. 그리고 독촉을 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내용 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 해제를 한다거나 네. 하는 거는 그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통지를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 하면 안 들었다 하면 그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거. 그리고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은 네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이 아니고 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딴 내용이었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지요.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제도 있고 뭐 상계도 있고 해지도 있고 내가 통지를 해서 이 계약을 종료시켰다, 이런 증거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사실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리 알아라, 이걸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겁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 증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용 증명을 받아보면 처음에는 뭐 이딴 걸 보냈냐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고 10번 이상 읽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파장이 커지고 뭐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딱 받아봤을 때 뭔 이런 허접한 것 하면 그 효과가 덜하지만은 쫙 이게 완전히 법률 전문가가 딱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네. 그러면 그 효과가 크겠지요. 그렇죠. 이건 말이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많이 약해집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내용 증명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네. 군더더기 없이 일목요연하게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딱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서로 막 카피해서 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쓸 줄 모른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유명 강사님들이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베껴서 그대로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쓸데없는 말이 많을 거고 꼭 네. 필요한 말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난이도와 정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독하게 보내야 될 때는 약하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보내도 되는데 너무 독하게 보낸다든가 이러면은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 남이 쓴 내용 증명을 베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정도를 잘 맞춰서 써야 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젊은 분인지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 아니면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받을 게 많은 임차인인지 저월 임차인인지 아니면 이분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 그런 기타 등등의 정보를 일단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잘 정리한 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을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가 뭐 그러면 그런 분한테 보낼 때는 이제 월급 같은 거 그런 걸 좀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의 타격을 좀 입힐 수 있고요.
그분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정리했으니까 아까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내는 사람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 쓸 때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쭉쭉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말은 빠짐없이 네. 다만 간결하게 그게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짧게 굵게. 근데 그렇게 짧게 굵게 쓰려면 목차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목차를 몇 개씩 넣으면서 이 목차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핵심 목차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거죠. 또 보면 이제 뭐 수신이 발신이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명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 명도 받고 싶고 나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다 아니면 당신이 내 주장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목차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의 요구사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아도 이분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내용 증명 요구사항이라고 딱 기재를 하셔가지고 몇 월 며칠자까지 상기 부동산에 대해서 퇴거를 하고 귀하에게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월세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이제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쓰셔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내용 증명 보낼 때 이제 팁인데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형법 몇 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어떤 판례에 따르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첨부 자료로 기존 판례들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으시는 분들은 그 참고 자료의 판례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거든요. 읽어보게 돼서 아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구나.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상대방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악행들을 미리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또 어려운 것이 내용 증명이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잘 기재하시고 또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한테 조금 조언을 받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 증명을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내용 증명은 내 상황에 가장 맞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 증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목차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읽기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하고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나 법조문들을 참고 자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